안녕하세요. 에밀리 킴입니다. 올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유난스럽게 잦은 폭우를 동반한 긴 장마와 매일 섭씨 33도가 넘는 무더위와 열대의 현상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것이 많이 힘드시지요. 여름을 유난히 타는 저는 지난 6월 말쯤 일찌감치 더위를 먹어 좀 고생을 했답니다. 그 이후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하고 에어컨과 선풍기에 의지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저는 올여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지스럽고 또한 높은 전기 사용료도 걱정되지만 건강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되어 이제까지 애써 지켜오던 저의 원칙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 환경에 관한 방송 대본은 복지관 다락방 작가 중 한 분이 써주신 기본 골격에 제가 살을 붙여 방송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8년 전 미국 부통령 알 고어가 유명한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에서 북대서양의 기온 상승과 남북극 빙하의 전례 없는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그 경종이 현실이 되었고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가속화되며 태풍, 폭우, 홍수, 산불, 무더위, 이제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 사용인데 이들이 타며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이로 인한 지속적인 환경 파괴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산과 들, 바다와 그 안에 살아가는 식물, 동물, 물고기와 해초,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의지하여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인류는 석탄 연료를 사용하여 가동하는 공장을 세우고 석탄에서 나오는 석유를 태워 달리는 자동차가 발명되며 근대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과다하게 공장과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오염이 되어 지구의 대기층을 뒤덮어 지구온난화 현상이 시작되었고 그 후 계속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매년 약 8천억 톤의 얼음이 녹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1조 2천억 톤, 2010년대에는 1조 3천억 톤에 이르는 얼음이 매년 북극과 남극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더위를 경험하며 2024년 지금은 어떨지 감히 상상이 안 되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인 숲속의 소리, 새들이 지저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빗소리 그리고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를 좀 들어야 마음이 진정될 듯합니다.
잠시라도 멈추어서서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이 자연이 주는 소리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과 치유의 순간을 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자동차를 타고 시골이나 해변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듣는 대신 자동차, TV, 전자기기가 만들어내는 소음을 매일 들으며 아주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말이 낯설게 들리기도 합니다. 환경을 보존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개선하여 우리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 온난화, 대기 오염, 해양 오염, 토양과 수질 오염, 생태계의 고갈, 동식물 멸종 등이 심각해지는 현재 환경 보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지구를 구하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일상에서 조그만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작가님이 언급한 대로 일상에서 간과되기 쉬운 것을 살펴보고 다시 환경 지킴을 실천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첫째, 재활용을 철저히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많이 사용하는 페트병을 재활용할 때는 색깔에 따라 분리하고 포장지는 꼭 벗기고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활용이 안 되어 자원 낭비가 된답니다. 두 번째, 매일 생각 없이 마구 사용하는 일회용품인 비닐봉투나 플라스틱컵,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장바구니를 사용하여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일회용 빨대 대신 스테인리스나 대나무로 만든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 전략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기구는 플러그를 뽑아 대기 전력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전구로 바꾸어 사용해야 합니다. 에어컨 사용 시 건강 유지에 적당한 실내 온도를 지켜 여름철에는 온도 설정을 섭씨 26도 내지 28도로, 겨울철에는 보일러 온도 설정을 섭씨 18도 내지 20도로 낮추어 가능하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에어컨을 28도로 맞추어 인버터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해두었습니다. 수시로 집안을 돌며 낭비되는 전기 사용을 줄이는 작은 실천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많은 전력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존에 도움을 만들 수 있겠지요. 넷째,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나라인데 너도 나도 자가용을 몰고 도로를 질주합니다. 석유가 타며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대기층에 올라가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이 됩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정말 잘 발달된 나라입니다. 버스, 지하철 이용을 늘리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도 지키고 더 많은 공기를 마시며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겠지요. 다섯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삶의 수준이 높아지며 각종 음식 소비가 엄청 늘었고 낭비 또한 많아졌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음식 재료를 구매하고 혹시 음식이 남았다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넣지 말고 재활용하거나 퇴비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분해되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줄이는 것은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우리 인류의 삶은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풍요롭게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의해 계속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 발전의 속도와 영향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 지키기에 더욱 민감해지고 이를 위한 작은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환경 지킴이로 작은 실천을 하고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함께 환경 지킴이가 되길 간청합니다. 환경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여 방송을 2, 3회 더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환경 파괴와 그 영향을 소개하고 어떤 노력과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Stay cool. 에밀리 킴이었습니다.